금감독원이 지금 감독원 출범 당시에는 감독 담당, 그 다음에 검사 담당, 그 다음에 총무 담당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것이 다 금융감독청이나 이런 금융청이 다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그렇게 있습니다. 왜 기능별로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근데 파생상품 같은 걸 그걸 하지. 파생상품 할 때 이걸 누가 감독해야 되냐 우리 같이. 지금 요번에 키코 사태도 이 파생상품을 갖다가 뭐냐면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부터 한 4년 전부터 하는 건데 이 은행에 취급한다고 해가지고 은행 감독 검사국들이 여기에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내부 다른 걸로 제대로 검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능별로 파생상품이면 파생상품, 은행에 취급하든 보험회사가 취급하든 정글회사가 취급하든 그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전담자가 가서 감독을 하고 이게 기능별 감독이고 이걸 위해서 뭐냐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시킨 거예요. 지금처럼 뭐냐면 저축은행 담당, 은행 담당, 보험 담당, 증권 담당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뭘 하고 감독기능을 통합을 해요? 뭐 때문에 통합을 해요? 거기요. 지금 사실상 뭐냐면 4개의 감독기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에. 별로도 안 돼요. 옛날에 뭐냐면은 그 조직에 우리가 그 PMI를 하면서 서로 뭐냐면 그 감독기관에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감독에 담당했던 걸 증권도 보내고 보험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원위치해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뭐냐면은 거기서 한 걸 그 나름대로 감독을 내서 뭐냐면 그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 이 은행 통합감독기관에는 기능별 조직으로, 기능별 기관별 조직으로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이 내부 조직을 갖다 개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금융위원회가 9명 중에서 1명이 민간위원입니다. 근데 9명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분위원장,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이 직업에 지명하는 금융위원 2명, 이게 전부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이라고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장, 그 다음에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님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참 이게 리디클러스. 이게 이런 거 위원회가 그대로 불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조직들 그걸 해가지고 위원회만 하라고 그냥 넣는 걸 하면 되지. 위원회를 그거 한 것은 다양한 시장이라든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정부 조직으로서 했을 경우에 어떤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져야 되는 것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그냥 공무원들이 당연적으로 승진을 하고 하는 그런 소위 금융위원회라는 것이 금융위원회 국장하다가 다 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금융위원회를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은행 내로 업계 대표라든가 이해관계자 대표들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뭐냐면 위원회 조직을 합니다. 그게 위원회지. 지금 그치 뭐냐면 상하이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그게 위원회다.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당연위원직을 갖다 폐지하고 이미 다 그 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관계되는 기관을 갖다 다 의무입이 다 해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금융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 올라와요. 다 협의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또 나와요? 와가지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융위원회 요식을 갖다가 한국은행식으로 뭐냐 하면은 바꿔야 된다. 이건 좀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규제 완화한다 하면은 소비자 보호다, 소비자가 거기다 생겼다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금융규제 개혁을 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성장 동력을 갖다가 확충하는 식으로 그걸 하자. 아까 김영선 위원장이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금융허브를 하고 우리 금융산업이 뭐냐면 하나의 이 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뭐냐면 그걸 하자. 금융산업도 키워주는 식으로 하자. 예를 들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은행법. 세상에 은행 주식 소유를 4%로 제한한다는 걸 했습니까? 나는 이게 5%는 못 보지 4%가 왜 나오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말이죠. 그러면은 FRB에 아무런 승인 조건 없이 15%를 누구나 다 은행 주식 소유할 수가 있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냐면 4%로 탁 제한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은행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 구조조정할 때 보니까 맹 외국에 우리가 펀드가 되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 국내 자본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다각이라도 하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꼭 PEF를 만들어놨는데 이 PEF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도 뭐냐 그게 보면 이것도 자본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벌떡 묶어놓고. 예, 그래서 우리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규제 계획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자본 확산한다. 예, 금융회사 선제적인 자본 확산을 하자 해도 자본 확산 펀드를 만들어놨는데 금융회사도 지금 은행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린 BS 비율도 12% 되고 뭐하고 하니까 필요 없다. 작년 말에 시티은행이 BS 비율이 뭐냐면 15%서 듣고 그 다음에 T1 비율이 9.7% 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기업이 쓰러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 금융회사들 BS도 12% 됐다 뭐였다고 갔다는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 잠재적인 97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적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과감하게 조성하자. 특히 나는 요즘은 평가하는 게 이번에 배드랭크를 하는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왜냐하면 자산가계공사라는 정부 하나만 그걸 하게 되니까 이 뭐라고 했더라 싶네요. 외환위기 때 은행의 부실 채권을 갖다가 자산가계공사에다가 정부에서 강제로 넘겼습니다. 굉장히 싸게 넘겼어요. 그 자산가계공사는 그걸 하니까 또 외국의 론스타나 이런 데 싸게 넘기고 이러한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지금 만약에 민간이 주최해가지고 배트뱅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제가 갖고 사고 제가 가지고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펀드를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외환위기 때 이 자본시장을 안정시킨 것이 공시대금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 270조 되는 그런 펀드를 일어나려고 해서 그 펀드에 우리나라 회사채 95%가 다 펀드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펀드로 일어나면 우리나라 회사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20조를 넣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을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선수인은 은행에 주고 나머지 후순위 채권 가지고 펀드를 만든 것이 BCBO 펀드, 하이드 펀드입니다. 그게 뭐냐면 60조가 뭐냐면 시장에 속수를 했어요. 그것이 60조의 어떤 공적자금을 제거한 거 아니고 그것의 몇 배에 나가서만 몇 배의 돈이 들어갈 걸 갖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민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번에 미국도 민간 공동펀드를 갖죠. 이걸 갖다 하듯이 우리 이번에 이 민간 펀드도 우리가 활성화해야 됩니다. 진행해보시죠. 마지막으로 할 것이 우리가 외환 그거 할 적에 우리가 이 외환 유동식이라는 것이 외환 보유고 3,000원, 4,000원, 5,000원 같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어떤 그런 참 외환위기가 있다는 그런 평이라면 3,000원, 4,000원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우리가 무역금융에 관련해서 선거수라든가 이런 그 단계 체가들을 갖다 특별히 유의하자. 감사합니다.